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6번째 단원,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인 이산 확률 변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항분포에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오늘은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용어들,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에 대한 확인부터 일단 하고 진행을 할게.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변수로 한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수학은 항상 처음 읽어보면 저게 뭔 소린지 몰라먹어. 적분도 보면은 막 복잡하게 막 계산돼 있어도 결국에 그게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제? 그래서 간단하게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가 뭐냐? 자, 확률 변수가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일반적인 주사위는 우리가 1, 2, 3, 4, 5, 6 적혀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6개의 면에 뭐가 적혀 있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자, 1, 2, 2, 3, 4, 4라고 하는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주사위를 내가 던졌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주사위,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냐면 1도 나올 수도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왜 하필 변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y는 2x 더하기라고 하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한 거야. 편하는 수니까. x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막 자유롭게 변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x값이 뭐 1이 되거나 2가 됐는데 확률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x가 1일 뿐이고 x가 2일 뿐이고 x가 3일 뿐이거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주사위를 던진 상황에서 x가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3, 4고 근데 그것이 일어날 확률, probability, 또 여기 또 영어 또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영어 발음에 또 주의를 해야 되는데 1, 2, 3, 4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면 자, 6개 중에 1개니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2,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4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확률 변수를 왜 그냥 변수가 아니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변수이긴 변수인데 그 변수가 막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 그 변수가 일어날 확률들이 매치가 되는 그런 변수들을 확률, 왜 틀렸어? 아, 그래. 야, 잘못되면 얘기해줘. 괜찮아. 니네 목소리 어차피 잘 안 들려. 이 마이크 있기 때문에 니네가 선생님 뭐 해요. 그래도 안 들리더라고. 혹시 인강 전혀 안 보더라고, 요즘에. 봤어? 잘 안 보더라고. 아무튼, 니네 목소리 거의 안 들어가니까 뭐 이상하다 싶으면 선생님 뭐 얘기해도 상관없어. NG지 뭐. NG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냥 찍을 거야. 자, 하여튼 6분의 2. 그래서 X가 그냥 변수가 아니라 특정한 확률이 일어나는 거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이런 변수들을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 자, 두 번째 볼게. 자, 이번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대. 뭔 소리냐.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X가 2가 될 확률이 6분의 2라는 거 보여? 보여?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는 X가 2가 될 확률이 6분의 2입니다. 하지만 내가 맨날 듣는 얘기야. 브라질 사람한테 야, X가 2가 될 확률이 6분의 2야. 그러면 걔가 뭐라 그랬어?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기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 P, probability. 지나가다 또 영어 선생님 들으면 또 수학생님 발음 구리다 그러지 모르겠지만 X가 2가 될 확률을 6분의 2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은 거야. X가 2가 될 확률은 6분의 2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한다.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 그것이 될 확률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처럼 옛날에 우리가 이런 표랑 좀 비슷한 걸 했어. 중딩 때 우리가 그 도수 분포 표라고 해서 표 만들고 했었잖아. 근데 이게 X가 될 수 있는 값들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분포, 그 확률의 어떤 분포 상태를 나타낸 이 표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해. 도수 분포표가 아니라 확률 분포표.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값이 취할 확률의 그 어떤 대응 관계,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편하게 확률 분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 이해하겠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개념 보면 자,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걸 배우도록 할 거야. 자, 미리 얘기하지만 뭐 물론 이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세상에 확률 변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어차피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을 이거를 설명하느니 그냥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자, 볼게. 확률 변수가 무한히 많지 않고 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개수가 유한계이고 확률 변수의 종류가 네 종류죠.
확률 변수의 종류가 유한계이고 그 개수를 살 수 있을 때, 그 값을 살 수 있을 때 그 변수, 그 확률 변수를 특별히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대. 그럼 나중에는 못 세는 걸 해. 무한히 많은 변수도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그걸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살 수 있고 그 개수가 유한계인 이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해. 확률 변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값이 이런 값들이 될 수 있고 그것의 표, 그것이 일어날 확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여기 지금 확률 질량 함수 나와 있습니다. 또 과학인가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메모해 둡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쉽게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 대입해서 확률을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라고 그 이름을 기억해 둡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자, 볼게. 이러한 변수 x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그 함수야. 쉽게 얘기해서 1 넣으면 6분의 1이 나오고 2 넣으면 6분의 2 나오고 3 넣으면 6분의 1 나오고 4 넣으면 6분의 2 나오는 함수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 우리 그거 하려는 거 아니야? 하려면 하겠지. 근데 그런 게 있다면 내가 x 대신에 1, 2, 3, 4 넣으면 그거의 확률인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가 나오는 함수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기억해야 되자고. 확률 질량 함수 하나 뭐라고? 확률 질량 함수 뭐라고? 그래,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우리 배운 내용 바로바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보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요 내용만을 가지고도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필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고, 알겠습니까? 자, 필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자, 필수예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 자,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게 별로 없지만 필수예제 1번하고 필수예제 2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대.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필수예제 1번 문제,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집중해보고. 자, 여기 볼게. 야, 이 취한다는 게 술 먹고 취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취한다, 선택한다,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제? 자, 그래서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야, 우리 보통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 법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어. 알겠지? 갈게. 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값이 2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될 수 있대.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가, 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확률 질량 함수. 아까 얘기했지만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가 저렇게 정의되어 있대. 그래서 난 지금부터 대입을 할 거야. 자, 간다. 봐야 돼. 소문자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소문자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보면 뭐 어떤 식이 나오냐? p x가 2가 될 확률이 x 대신에 2 대입하면 1a. 그래서 얘가 a가 되지. 그래서 왜 선생님 대문자에 대입을 하지 않느냐? 소문자에 대입을 해줘야 확률 변수가 뭐가 될 확률,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에다 대입을 한다고. 그 이번에 x 대신에 3을 대입을 해. 다음 숫자 x 대신에 3 대입해. 콜. x 대신에 3 대입하면 p x가 3이 될 확률이 x 대신에 3 대입해주면 2a. 그래? 그 x 대신에 4 넣어볼까? 다 넣거나 할 거냐? 다 넣진 않을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p x가 4가 될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3a가 되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 확률 변수가 10이 될 확률까지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스몰 x 대신에 10을 집어넣어 주면 p x가 10이 될 확률이 얼마가 된다? 9a가 되게 된다라는, 자, 이렇게 x 대신에 집어넣어 본 거야. 근데 은수야, 오늘 오래 기다렸어, 그제?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랬어? 그래, 모든 변수, 모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구한 x가 2가부터 10까지 될 이 확률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즉 a 더하기 2a 더하기 3a 더하기 얼롤롤로 해서 어디까지? 9a까지 다 더하면 얼마? 45a죠. 뭐 이 정도는 뭐, 그제? 45a. 근데 그것이 1이 돼야 되므로 a가 얼마가 되더라? 45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거야. 됐습니까? 이제 50% 온 거야. 그럼 나머지 마무리 해야지. 근데 뭐가 궁금한데 너는?
뭐 이런 뭐 이상한 거를 지금 구하래. 생긴 거 나온 거 보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다시 한번. 가로 안에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probability. 알겠지? 잠깐 내가 계속 영어하니까 좀 어색하다. 야, 요것이 일어날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것만 볼게. 선생님, x 빼기 2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어떤 숫자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 빼기 2의 값이 누구?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이해하겠냐? 어? 그럼 1 더해. 그럼 x가 누구?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사실 원래 뭐 이거 다 이렇게 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뭐 이렇게 눈으로 다 뭐 연결됐어야 되는 거지만. 근데 해당하는 거 뭐 있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윤정아, 해당하는 변수가 뭐 있죠? 뭐 있어? 그 a부터 3a까지? 아니야. x가 1, 2, 3이니까 1은 없어. x가 1이 될 확률은 없어. 그럼 x가 2가 될 확률하고 3이 될 확률인 요것만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수학적 기호니까 그냥 표현해볼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x가 얼마? 2가 될 확률하고 x가 얼마? 3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 왜 1은 없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 했지만 없는데 뭘 구해, 그지? 그래서 x가 2가 될 확률, x가 2가 될 확률 a하고 x가 3이 될 확률 2a를 더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3a. 근데 a 값이 45분의 1이니까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된다? 15분의 1이 되더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나중에 또 헷갈리는 게 나와. 확률 뭐 밀도함수 뭐 그런 게 나온대. 근데 지금은 확률 질량 함수 뜻 정확하게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 한다. 요게 바로 필수예제 1번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고요. 자, 넘어가서 필수예제 2번 문제도 풀어본 다음에 또 뭐 추가적인 필요한 개념이 있으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판에서 되게 잘 지워져. 실판이. 내가 너무 좋아하냐?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여기 되게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항상 밥도 있고, 여기 보면은 밥도 있고, 히터도 안 시끄럽잖아. 거기 에어컨 소리 기억나지? 거기 에어컨 아주 조용합니다. 자, 필수예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표를 뭐라고 부르는 데서 윤서가 뭐라고 부르는 데서 저거 표를? 그래, 확률 분포 표라고 했어. 그러니까 확률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표. 그래서 확률 분포 표라고 했는데, 자, 확률의 합은 무조건 얼마?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표가 완벽하게 주어져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당연히 확률의 합은 1인데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여기는 이 4개의 합이 1이 되는구나 라는 건 상식 오브 상식. 기본적인 상식으로 0.1 더하기 A 더하기 0.2 더하기 B인 확률의 총합은 1이 되므로 그러므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0.7이 된다 라는 A하고 B에 대한 식 하나 얻어낸 거야. 이해하겠냐? 그 하나 더 필요하지? 근데 뭐가 주어졌냐면 또 이상한 게 주어졌어. 그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0.4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저거 한번 안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 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어 1하고 2에다가 빼기. 그래서 x의 값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러한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갈게. 현아, 해당하는 변수 어떤 변수지? 저기서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조사를 해보고 마이너스 1과 0만 해당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x가 마이너스 1이 될 확률과 목소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나냐 왜 이렇게. 자, 마이너스 1이 될 확률과 0이 될 확률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확률과 0이 될 확률을 더해주면 얘가 0.1 더하기 a인데 그 결과가 0.4로 기다리고 있으므로 a는 0.3 집어넣어주면 b는 0.4. 아주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의 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앞으로 넘어가면 아까 뭐 물론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 설명 안 했지만 상식적인 부분, 확률은 무조건 뭐 0과 1 사이다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중학교 과정에 교육 과정에 항상 헷갈려서 그런 건데, 야, 중학교 때 분산 배워 안 배워? 배우지? 중학교 때 분산 배우지 않아? 중3 때? 통계 그래가지고 안 배우나? 안 배우나 배우나? 헷갈린단 말이지. 나중에 중학생 좀 가르칠까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생도 좀 초등학생까지 한번 가르쳐볼까 내가 요즘에 생각도. 재수생도 한번 가르쳐볼까 학원에서. 자, 보겠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자, 평균, 기대값, 분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사실은 좀 길어. 근데 내가 이제 그 부분은 설명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고민을 사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니네가 나중에라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라도 아니면 또 인강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도 나중에 두고 보면 그냥 헷갈릴 거라고. 이거 왜 그러지? 뭐 외우라고 하긴 외우라고 했는데 내가 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기본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평균 분산이 뭔지에 대한 얘기만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단계별로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야 된다. 알겠지? 자, 첫 번째 볼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교실에 가는데 여기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의 키를 조사를 했어. 키 하면 또 숫자 커지는데 뭐 할까? 신발의 그 집에 있는 신발의 개수를 내가 조사를 했어. 신발의 개수. 윤석이 신발에 신발. 너무 많아서 몰라? 그래? 만 10개? 10개 더 치자고. 10개. 현이는 몇 개 있어 신발? 모르겠어. 5개 있다 치자고. 5개. 은수는 몇 개 있어? 왜 몰라? 신발이 몇 개인지 몰라? 자기 신발이? 난 아는데. 나 5개인가? 나도 정확하지 않구나. 자, 아무튼 간에 뭐 은수 신발 17개 있다 칩시다. 야, 윤정아 신발 몇 개 있어? 몇 개? 잘 모르겠어? 뭐 세는 척 하더니 야 아나보다 했더니 세더니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개수를 조사했더니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대. 윤정이 신발이 3개까지 하더라고. 자, 잘 들어. 그래서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서 원소가 4개니까 얘를 뭘로 나눠? 4로 나눈 얘를 우리가 바로 뭐로 한다?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더하면 20. 얘까지 더하면 왜 분수 나오게 했을까? 내가 머릿속에 암산을 하다가 그래 선생님까지 포함할게. 나 신발 집에 5개야. 그래서 얘를 몇 명? 자, 5명으로 나눈 여기 교실에 있는 사람들 나까지 포함해서 나누면 빼. 다 더해서 바오로 나눈 얘를 우리가 평균이라 하죠. 얼마냐? 얘랑 더하면 20, 25에 30에 40, 45로 나누니까 얼마? 평균 8이 되게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 한다?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현아, 우리 미안한데 옆에 거 빨간 버튼 눌러서 좀 꺼줄래? 더운 거 같아. 그렇지 않아? 삐 저기다가 한 번 더. 오케이, 잘했습니다. 야, 봐. 모든 변수를 더한 다음에 그 표본, 그 개수로 표본이란다. 그지? 개수로 나눠준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평균이라 하는데, 평균을 영어로 뭐라 하느냐? mean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보통 기호로 표현하냐? m이라고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우리 사람 중에 신발의 개수가 8개인 사람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8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여기서 한 명 뽑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신발의 개수가 8개이더라.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대한다. expect. 이거 들을까봐 겁나. 영어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 발음이 되게 구린다라고 할까봐 겁나지만, 아무튼 간에 얘를 그래서 x에서 기대하는 값이다. 그래서 x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지? expect x. 원래 expected인데 기대되다. 이 수동태죠, 그죠? 맞냐? 비웃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산은 뭐냐? 분산이라는 건 애들이 평균에 얼마만큼 많이 모여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야. 유식한 말로 산포도라고 얘기를 해. 산포도.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집중되어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산포도라고도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산포도를 나타내는 측정 중에 하나인데, 그럼 분산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은수야,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자, 갑니다. 평균 8을 기준으로
이 변수는 이만큼 남지. 그래서 이 변수의 편차는 얼마가 되냐면 더하기 2가 되게 돼. 그러면 이 변수의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 기준으로 3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이 바로 이 변수의 편차야. 그 얘는 오, 야 대박. 9개나 맞네? 그래서 얘 변수의 편차는 얼마냐면 더하기 9가 되고 얘는 편차가 얼마? 마이너스 5.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5. 그 얘는 편차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변수들의 편차야. 볼게. 더하면 얼마지 이거? 봐봐. 더해봐. 더하면 0이야. 얘랑 얘랑 마8에 마11 플러스 11.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 나와. 그래서 편차를 더해서 뭔가를 계산하잖아? 의미가 없어져. 왜? 다 0이거든 무조건.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편차들을 각각 다 제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 이거의 값은 0이 안 되고, 근데 개수가 5개니까 얘를 5로 나눠준 얘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해하겠냐? 계산 한번 해볼까? 자, 4 더하기 9 더하기 81 더하기 25 더하기 9 얼마야? 빨리 얼마야? 94 103 128. 자, 5분의 128을 우리는 바로 뭐다? 분산이라 하고, 평균 n처럼 뭘 쓰냐?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걸 써. 그러니까 니네 여기네. 이건 대문자 시그마고 이거는 소문자 시그마거든. 표준 편차를 0으로 하면 하여튼 S로 시작을 하는데 그 S의 옛날 문자가 이 시그마거든.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러면 이 X처럼 이렇게 기호로, 함수처럼 기호로는 뭐라고 표현하냐? 얘를 우리가 바로 VX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산. 그냥 편하게 분산의 비읍 해서 그냥 분산이라고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평균과 분산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된 거지. 이해하겠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야?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비슷한 주제로 시작을 할 텐데, 자, 지금부터 한 딱 5분 정도 개념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 바로 할 테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갑니다. 자, 어떠한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10점을 받을 수도 있고 20점을 받을 수 있고 3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총 10명이 이 시험을 봤대. 그래서 10점을 받은 애가 예를 들어 3명, 20점을 받은 애가 5명, 30점을 받은 애가 2명, 그래서 전체 인원 몇 명? 10명이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갑니다. 평균 어떻게 계산하냐면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어떻게 계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갈게. 자, 10점짜리가 3명이고요. 20점짜리가 5명이고요. 30점짜리가 2명인데 전체 10명으로 나눠주세요. 이게 바로 뭐다?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했나? 부모 항인 게 하나면 이거 이렇게 분수 따로따로 쓸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자, 10점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에 20점 곱하기 10분의 5, 30점 곱하기 10분의 1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여기는 이 기호하고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면 봐봐. 이 10분의 3이라는 의미는 옛날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상대도수라고 배웠어. 이 그룹이 전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율 10분의 3.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상대도수라 배웠거든. 그런데 상대도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뭐냐? 확률이야. 뭔 얘기냐면 이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10명 중에 3명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내가 눈 감고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이 그룹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10분의 3이 된다는 거야. 그 여기는 이 식의 의미가 뭐라고? 첫 번째 그룹의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지. 이해하겠어? 그 얘는 뭐야? 두 번째 변수. 두 번째 그룹의 변수인 20점. 그리고 그 애가 나올 확률. 이자 상대도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의 변수. 그것이 나올 확률. 그래서 각각의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뭐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줄 칠게. 이러한 확률 분포표에서 설명을 좀 오래 했나봐.
자, 이러한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초점이 바뀌었을까 봐 깜짝 놀랐는데. 자, 볼게. x가 될 수 있는 값들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들이 쭉 나열이 돼 있을 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분포 평균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첫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고, 또 두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고, n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끼리끼리 더해주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기호로, 니네는 싫어하지만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한대. 여기 봐봐. i 대신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변수와 첫 번째 이 변수가 일어날 확률, i 대신에 2 대입하면 두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가 일어날 확률, i 대신에 3 대입하면 세 번째 변수와 세 번째 변수가 일어날 확률.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 그걸 우리가 바로 평균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뜻입니다. 이해하겠냐? 괜히 집었어. 이거 또 써야 되는데. 좀 짜증나네. 자, 그러면 약간 좀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야, 분산 이거 내가 시그마로 한번 유도해 볼 거야. 결론적으로 니네가 밑줄 쳐야 되는 건 바로 뭐냐? 분산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원칙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힘들어. 매 그룹의 편차도 구해야 돼. 그것도 제곱해야 돼. 확률 곱해야 돼. 그게 귀찮거든. 그래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냐면,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원래. 봐봐, 여기 봐봐. 변수에서 평균 뺐지? 얘를 우리가 편차를 할 수 있는 거야? 각각의 변수. i 대신에 1느나 2느나 3느나 상관없이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뺀 얘를 편차. 그 얘는 편차 제곱에.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변수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확률 곱해 더해지면 이 변수의 평균이라며. 그러면은 편차 제곱에 그거 확률 곱하고, 편차 제곱에 그거 확률 곱하고, 편차 제곱에 그거 확률 곱하면 이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야. 이해하겠어? 정의야, 정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전개를 해. 자, 우리 딱 진짜 1분만. 이게 시그마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좀 싫어하는데 한번 보자고. 그만 확 지나갈게.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한 거 2배 한 다음에 PI가 전개 들어갑니다. 자, 증명 과정 잠깐만 한번 볼게. 딱 한 줄이야. 이렇게 계산해야 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곱해주면 xi의 제곱 곱하기 PI. 동의하냐? 이거 제곱에 얘 전개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에다 2배 해주고 그 다음 PI 곱한 거. 그 여기다 어떻게 해? 마이너스 2m의 xi pi. 동의하냐? 얘랑 곱해서 2배 하면 2nxi인데 거기다 pi까지 곱해줘서 2nxi pi.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면 m제곱 에다 pi 더하기 m제곱에 pi. 얘를 계산해야 돼. 딱 한 줄만 더 가면 돼. 진짜야. 야, i에 관한 시그마에서 갑자기 수초 얘기해서 미안한데 i랑 상관이 없는 이런 새끼들은 다 나온다. 시그마 밖으로. 그리고 시그마를 다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전개 한 줄만 한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곱하기 pi. 그 다음 얘는 2m이 나와요. 그 다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얘는 못 나와요. i에 관한 시그마인데 i에 관한 식이니까 못 나와요. xi 곱하기 pi. 그 다음 m제곱 나와주세요. 너는 i에 관한 식이니까 못 나와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자, 이런 식으로 다 전개를 해본 거야. 딱 가볼게. 이거 뭐야? 확률의 합 1. 얘는 각각의 변수와 그거의 확률을 곱해 더했어? 평균 m.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m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m 제곱 마이너스 1m 제곱.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얘는 더 간단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의미가 뭐라고? 각각의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한. 다시 한번. 변수의 확률을 곱하고 변수의 확률을 곱하고 변수의 확률을 곱하면 변수의 평균이지. 근데 변수의 제곱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제곱의 확률 곱하고 변수의 제곱의 확률 곱하고 이건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네. 그래서 얘를 기호로 뭐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제곱의 평균. 거기서 뭐 빼라? m제곱을 빼라.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라. 자, 우리가 이러한 증명 과정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니네가 기억해둘 건 바로 뭐다? 분산을 구하는 쉬운 방법. 모든 문제집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합니다. 자, 분산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국말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표준 편차는 그냥 간단하게 분산의 루트 씌운 걸 표준 편차를 해. 표준 편차의 정의를 누가 물어보잖아.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 분산의 양의 제곱근. 풀만 말고 플러스만. 분산의 양의 제곱근. 얘를 우리가 바로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예제 3번, 4번, 5번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죠? 이 점심 때 하니까 그래도 좀 덜 졸려 하는 것 같아. 항상 우리 항상 타임이 있어요. 선생님은 그 점심 먹고 1시, 2시 그때가 제일 졸립더라고. 점심 먹고. 춥니? 다시 틀어도 돼. 띠리. 안 들어온 것 같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오케이, 들어온 것 같아. 난방으로 돼 있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3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은 이런 유형들을 겁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계산할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귀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고 계산을 하기 위해선 평소에 실제로 귀찮음을 이겨내고 계산을 다 해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계산해 볼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일단 우선 B는 얼마일까? 4분의 2겠지? 확률의 총 합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얘는 4분의 2가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미지수 A를 해결해야 되지? 근데 뭘로 가르쳐줬다? 아저씨, 평균이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쟤를 가지고 미지수 A를 해결하는 거야. 자, X에서 기대하는 값, 기대값, 다른 말로 평균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갈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첫 번째 변수 마이너스 A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 4분의 1을 곱해주고, 두 번째 확률 변수 0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4분의 1을 곱해주고, 세 번째 변수 A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 4분의 1을 곱해주는 거. 얘를 우리가 바로 평균이라고 얘기했어. 그제?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 4분의 A. 얘는 0이니까 의미 없고, 4분의 2A.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4분의 1A가 됩니다. 근데 그 평균이 2분의 1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양변에 4를 곱해주면 A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거야. 콜? 어떤 친구가 콜 그랬더니 콜라 그러더라고. 그지? 그 친구가 재미난 친구인데 내가 콜 그러니까 라 그러더라고. 자, 분산 구해보도록 할게. 자, 지금 뭐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 번 이걸 계산해봐서 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또 인강을 보는 친구들은 그지? 유심히 좀 봐야 될 거야. 그지? 자, 분명히 분산을 계산하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시그마 해가지고 그제? 간단히 정의된 식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냐면, 자, 각각의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 얘를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잘 봅니다. 얘 어떻게 계산하냐면 변수들을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겠대. 근데 평균을 구하려면 확률을 곱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변수 마이너스 2를 제곱한 다음에 그거의 확률인 4분의 1을 곱해주고, 두 번째 변수 0을 제곱한 다음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4분의 1을 곱해주고, 세 번째 변수 2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 얼마? 4분의 1을 곱해준 것까지가 바로 제곱의 평균. 오케이? 자, 근데 실제로 내가 실수한 친구들 여태까지 한 10명은 넘게 봤을 텐데 마지막에 평균 제곱을 안 빼서 틀린 사람 진짜 많아. 이 중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지? 알겠지? 선생님 지금 시험 봤는데 좀 평균 제곱 안 빼가지고 틀렸다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정말로. 이런 얘기를 매번 해도 또 틀리는 애가 또 나오더라고. 여긴 분명히 없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 알겠지? 반드시 뭘 빼야 된다? 평균의 제곱. 평균 2분의 1을 했거든? 그래서 그거의 제곱은 뭘 빼야 된다? 4분의 1을 반드시 빼주셔야 된다. 자, 2분의 1의 제곱이라 써줄게. 그래. 2분의 1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마지막에 꼭 빼주셔야 된다. 계산 들어갑니다. 자, 4하고 4분의 1 곱하니까 1이고 0 빨빨 4하고 곱하면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을 빼요. 그럼 4분의 11. 그래서 표준 편차 시그마 이자 시그마 x라고 쓰는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루트 씌워서 어떻게 해? 2분의 루트 11.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표준 편차. 됐습니까?
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자, 필수예제 4번 문제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좀 볼게. 상황 좀 볼게. 시간 좀 보고 4번 문제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 선생님은 알겠지만 니네가 알겠지만 이 확률과 통계를 참 오랫동안 사실은 수업을 했어. 내가 처음 이걸 가르친 게 2000년이었는데 쌤이 좀 나이가 있지? 학원에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이 통계를 가르친 게 2000년도였는데 지금 쌤이 예비 고1 가르치는데 걔네들이 2000년생이더라고. 2000년생이더라고. 니네 98년생이잖아. 2000년생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을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 걔네가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맨날 이걸 한 거야. 와, 이 격세지감이라는 게. 내가 학원에서 막 이거 가르치고 있을 때 어딘가 응애 하고 태어난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야 벌써. 와, 진짜 그제? 참 지겹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말이지. 이게 참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보여. 어차피 니네가 어디에서 어려워할 거라는 게 보여.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교재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 단원에서 결과론적으로 고3이 되든 뭐 재수생이든 누구든 간에 마지막까지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뭐냐면 이 유형이야. 왜? 내가 직접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이런 거.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이 표를 직접 만드는 이거. 야, 근데 내가 이거 만들었다 치자. 이 문제에서 지금 분산 구하라 했거든? 근데 분산 구하는 거 할 필요 없지. 표만 만들어주면 방금 전폐했던 필수예제 문제를 통해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거 니네가 해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페이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페이지의 주제는 분명히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주제고 난 지금부터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연습을 해주도록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 전 단원, 아예 전 단원인 확률의 단원이 많이 사용이 돼. 니네가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 자, 문제 한번 볼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갑니다. 선생님, 여기 휴대폰들이 있는데 우량품이라는 건 이제 정상, 좋은 걸 얘기하는데 자, 그래, 정상 7개 그리고 불량이 3개인 이 휴대폰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끄집어내냐? 2개의 제품을 끄집어내서 여기서 내가 2개의 제품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중에 뭘 X를 할 거냐?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얘기를 하겠대. 불량품의 개수에 관심 있는 거야. 불량품의 개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X가 될 수 있는 값을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윤정아. X가 어떤 값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내가 2개의 물건을 끄집어내는데 불량품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냐는 거지. 몇 개 될 수 있어? 0개일 수 있어. 운 더럽게 좋아. 정상만 뽑을 수 있어? 또 몇 개? 1개 또 2개, 3개 안 되나? 불량 3개인데? 안 돼? 인정 안 돼? 불량 3개 있잖아. 그 2개만 선택했으니까, 그제? 낚아보려고 했는데, 아깝습니다. 망신 한번 주려고 그랬는데, 농담이야, 농담. 자,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다? 0, 1, 2가 가능해. 근데 또 우리가 방금 배웠어. 뭘 배웠냐면, 얘랑 더하면 1이래, 또 확률이. 그제? 그래서 우리는 굳이 자신 있다면 다 구하지 않고, 경험상 양쪽 끝에 있는 확률 계산한 다음에 얘는 6건의 확률로 보통 채워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전체 경우수. 선생님, 전체에 10개의 휴대폰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내가 2개의 휴대폰을 꺼낼 거예요. 쉽시. 그래서 10 곱하기 9인 90을 반으로 하면 45. 얘도 분모가 45가지, 분모가 45가지, 분모가 45가지. 자, 이 페이지 주제는 뭐라고? 이렇게 니네가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는 좀 다른 이 통계 문제랑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볼까? X가 0이라는 건 뭐만 뽑았다는 얘기야, 현아? 정상만 뽑았다는 뜻이야. 정상 7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는 뜻이야. 그럼 6, 7은 42의 반쪽, 요거 얼마다? 21이 분자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만 뽑았다는 얘기야? 불량만 뽑았다는 얘기지? 불량품의 개수가 2개라는 건 불량만 2개를 뽑았다는 뜻이니까 얘는 3개의 불량품 중에 2개를 끄집어냈다. 바로 3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랑 더하면 몇 개? 24. 그냥 다 합해서 45가지 돼야 되거든? 그래서 45가지 전체 경우에서
21과 3을 빼죠. 21과 3을 빼서 24를 빼면 얘도 21. 이해하냐? 근데 선생님 저는 6건 싫은데요? 그럼 원래 이렇게 계산했었어야 되는 거야? 정상 7개 중에 하나를 뽑고 불량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요. 7, 3, 21.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또 뭐다? 아,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확률을 구하는. 자, 계산 안 해? 이제 니네가 뭐 해야 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평균 구하고. 제곱에 곱하고 제곱에 곱하고 제곱에 곱한 다음에 원래 평균 제곱해서 빼가지고 분산 구해주시고. 오케이? 방금 전 페이지 문제 확인해주면 굳이 내가 여기서 평균 분산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알겠지? 다음 시간에 확률 변수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인강 바로. 근데 오늘은 아마 업로드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